영어 듣기 훈련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에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딕테이션, 쉐도잉, 그리고 에코잉.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이 세 가지 방법들의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영어 듣기 훈련 방법은 어떤 것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딕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딕테이션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받아 적기입니다. 영어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문장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가 들은 다음에 받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듣고 다 받아 적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하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들은 소리들을 받아 적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딕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딕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이랑 연필 뭐 이렇게 필요하겠죠?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that was possible for him.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요? 자, my father 다시.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that was possible for him.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요, 딕테이션 할 때 모든 문장을 쭉 한번 들으면서 하시더라도 이제 잘 들리는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내가 이미 잘 듣고 있는데 굳이 적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딕테이션이고요. 이 딕테이션의 장점은요, 사실 제가 앞에서 그 장인정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안 들리는 부분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 소리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딕테이션에는요, 굉장히 큰 단점 하나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해커스 학원에서 토플 그리고 IELTS를 가르쳤을 때 보면 많은 학생분들이 이 받아적기 딕테이션을 했었고, 그 토플이나 IELTS에서 나오는 리스닝 지문을 딕테이션하면 보통 한 5분 정도 길이라고 봤을 때, 이게 실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짧게는 1시간에서 막 많게는 2시간, 3시간까지도 걸리곤 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게,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잘라서 들어보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고 이런 과정도 있죠. 그리고 들은 다음에 내가 받아 적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잘 받아 적었는지 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까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요, 많은 리스닝 선생님들이 자, 학생분들한테 딕테이션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식으로 그 과제를 내주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아니라 뭔가 그 특정 지문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을 빈칸으로 남겨놓고 이 빈칸 부분만 한번 들어봐 라는 식으로써 이렇게 딕테이션 해보라고 권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딕테이션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이게 분명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의 지문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나머지 부분은 다 적혀 있어서 내가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다가 어떤 그런 한 부분만, 빈칸 부분만 집중해서 듣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를 위해서 내가 딕테이션을 하면요, 시간도 덜 걸리고,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딕테이션 한 것 같으니까 뭔가 기분도 좋고 내가 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 게 실전에 가서 정말 처음부터 5분짜리 6분짜리 지문을 아무런 도움 없이 쫙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떡할까요? 딕테이션 하지 말까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 영어 듣기 추천 방법은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영어 듣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바로 이 두 번째 방법, 쉐도잉입니다. 아마 영어 듣기를 연습하려고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이 쉐도잉이라는 것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자, 이름을 잘 봐주세요. shadowing이라는 거, shadow, 그림자란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즉 뭐냐면, 내가 지문을 쭉 들으면서 그림자처럼 내가 들은 지문을 곧장 따라 말하는 게 바로 이 쉐도잉 기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시 통역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영어 문장을 해석해서 통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듣고 있는 지문이 시작이 되면은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그냥 같이 따라 말한다라는 느낌으로써 해주시는 게 바로 쉐도잉이라는 거죠.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was possible for him. 지금 아까 그 딕테이션 한다고 적어놨으니까 이 정도 따라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너무 빨리 말해서 저도 제 발음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듣느라 제가 제 발음을 못 듣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was possible for him.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쉐도잉이 궁금해서 검색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쉐도잉의 장점은요. 잘 들어주세요. 쉐도잉의 장점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쉐도잉이란 것을 통해서 영어 듣기를 또는 말하기를 연습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쉐도잉을 해보세요라고 누구에게 추천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쉐도잉의 단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엄청 어려워요. 내가 영어를 들으면서 그걸 따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영어 문장을 듣자마자 그걸 따라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은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영어 듣기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장을 듣자마자 한 번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안 돼서 여러 번 그 문장을 듣고 떠듬떠듬 따라 말해가면서 뭔가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하게 되면요, 둘 다 조금 애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역시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쉐도잉이라는 게 요즘 진짜 핫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영상들 보면 쉐도잉도 크게는 두 타입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듣고 나서 그것을 최대한 동시에 말하려고 따라하는 동시통역 같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정말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듣고 나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따라 말해야 되니까. 자, 그런 쉐도잉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자막을 따라 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동시에 내가 말을 하는, 자, 듣고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거의 읽어 내려가는 수준이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쉐도잉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죠. 둘 중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쉐도잉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쉐도잉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중상급 정도의 분들이 스피킹을 연습할 때 활용할 만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나 내가 지금 쉐도잉 하려고 하는 그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요, 쉐도잉을 할 때가 아닙니다. 독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배우가 말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쉐도잉을 하다 보면요, 말 그대로 그 속도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내 발음 자체가 조금은 부정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음 관련해서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 이 쉐도잉도 그래요. 결국 뭐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이 쉐도잉을 통해서 그 스피킹을 연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큰 소리로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공부 방법을 따져봤을 때 쉐도잉만큼 뭔가 다이나믹해서 내가 1초도 정신을 팔 수 없는 그런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는 스스로 결정 내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유튜브 보면요, 하루에 쉐도잉 뭐 6시간씩 10시간씩 해가지고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하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진짜 그냥 솔직하게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영어 공부 방법도 정답인, 모두에게 다 그냥 100점짜리인 영어 공부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돌려서 말하자면요, 다른 사람 대부분들에게 효과가 없는 공부 방법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덧붙여서, 자, 하루에 6시간씩 10시간씩 사실 쉐도잉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를 공부했다면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게, 그 실력이 는 게 쉐도잉 때문인지 아니면 그 6시간, 10시간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 분의 그 능력 때문일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입니다. 경험을 계속해서 어떤 방식이든 늘려주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영어 문장을 막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만큼 내 영어 연습 훈련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보기 쉬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자, 이 부분은 제 경험입니다만서도 저와 같이 영어를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3개월 동안 쉐도잉 했더니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라고 말한 분들 중에서 잘 따져보면요, 실제로 영어 실력이 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그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어가 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을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실력이 는 건지. 쉐도잉을 하기 전보다 내가 더 정확한 문법과 표현을 선택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문장을 말하는 그 발음 자체가 늘었던지, 뭔가 객관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내 실력이 늘었나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할게요. 그 쉐도잉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영어 자신감이 뿜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내 영어 실력이 늘었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영어 공부 방법, 특히나 그 듣기 영어 공부 방법이 뭐냐고요? 자, 그 내용 다시 이제 원래 영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릴 방법은 에코잉입니다. 아마 이 에코잉이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안 유명한 친구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코잉 결국은 뭐냐면은 쉐도잉에 말하자면은 동생격 정도로서, 쉐도잉은 내가 문장을 듣자마자 곧장 동시에 따라 말한다라는 느낌이라고 봤을 때, 이 에코잉은요, 한 문장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was possible for him. My father could have been a great comedian, but he didn't believe that was possible for him. 그럼 이 에코잉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먼저 문장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문장을 따라 말하게 되기 때문에 듣기에도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들은 것을 따라 말해보면서 발음 및 스피킹 연습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되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연습 방법이 바로 이 에코잉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막 쉐도잉 깔 때랑은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쉐도잉보다 이 에코잉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코잉 같은 경우는 자, 들을 때는 내가 온전히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 들려서 내가 문장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말하는데 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 문장을 따라 말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들은 다음에 외워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방금 들은 문장의 의미를 어렴풋이 기억한 상황에서 그 의미에 맞게끔 영어 문장을 내가 머릿속에서 재구성해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작 연습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스피킹 연습까지도 이 에코잉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쉐도잉의 비효율성은 이 에코잉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아해요, 이 에코잉을. 그럼 이제 딕테이션이고 쉐도잉이고 다 때려치고 저는 에코잉만 하면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제 종합적인 추천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에코잉이에요. 문장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문장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정말 최고의 효율성으로서 내가 영어 듣기 연습을 하고 싶으면 에코잉에다가 딕테이션을 살짝 섞어주시라는 거예요. 에코잉을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듣다 보면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그냥 안 들리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3-4번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따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건데, 그랬을 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넘어가든지,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3번 4번 들었는데도 잘 안 들리는 건요, 10번을 들어도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쿨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뭐 연습하다 보면 또 언젠가 들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마음 편하게 먹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에코잉을 하다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장만 딕테이션으로 살짝 넘어가서 받아 적어 보는 거예요. 받아 적어 봄으로써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장이 안 들리더라도 내가 받아 적어 놓은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장의 스크립트를 봐서 아, 이게 이 문장이었어, 비교를 해봄으로써 내가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어디서 어떻게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장을 이해를 못했었던 거구나,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꼭 받아 적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 지금 딕테이션 하고 싶은데 종이랑 연필이 없으니까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안 들리는 문장에 집중해보면서 아, 방금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문을 여러 번 들어보고 한 10번, 20번 정도 들어봐서 내가 진짜
정말 들을 수 있는 만큼 다 들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실제로 그 지문의 스크립트를 봐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소리와 여기 적혀 있는 어떤 그 문장의 소리를 비교해 보면서 말하자면 내용을 비교해 보는 거죠. 어느 부분을 내가 못 들었었던 거다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받아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시간을 또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딕테이션과 쉐도잉 그리고 에코잉 까지 우리가 영어 듣기를 할 때 보통 많이 활용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어 듣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참고로 제가 앞에서 이제 그 각각의 방법들을 보여드릴 때 썼던 그 지문 그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활용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딕테이션을 해보고 또 에코잉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거리들 이만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